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오늘도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전시가 지역화폐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전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바른 경제에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국회에 이제 영원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히 이제 반발을 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 3,525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해 6천억 원 대비 약 41%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네. 지역화폐가 갖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참 분분한데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 생각보다도 이 실증 연구 결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지방행정연구원, 뭐 대전 세종연구원, 우리 지역의 연구원이죠. 그리고 경기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지역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서 네. 소위 그 승수 효과라는 게 이제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전 세종연구원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온통 대전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가 2020년 5월 출범 후에 순소비가 9,400억 원이 증가를 했고 또 소상공인 매출 이전 효과가 1조 원 그리고 영내 수비 전환 효과가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이제 캐시백 혜택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생기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단초를 마련했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에서도 그 지역 화폐 여민전을 사용함으로써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에서 쓰던 돈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그 전환된 그 소비 효과가 48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그 소비 진작 효과 안 쓰던 사람이 이제 이런 지역 화폐가 있으니까 새롭게 소비를 시작한 그런 효과가 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세종시의 그 지역 화폐 여민전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 등 그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시민들의 의식도 생기고 지역 경제 선순환, 공동체 의식도 생겼다는 게 상당히 이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지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전시가 올해의 그 지역화폐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대전시는 상시 그 제공되던 온통 대전 캐시백 할인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국비 배분액이 이제 83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208억 원을 추가해서 총 한 290억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1조 8,780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그 지역화폐 발행 예상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될 거로 예상되는데 상당히 크게 줄어드네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의 명칭을 온통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 카드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이거 왜 바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거 뭐 이름 바꾼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시 사용하던 온통대전을 명절과 그 영시 축제 그리고 소비 촉진 행사 기간 등 그 연 5, 6회 특정 시기에만 운영을 해서 한도도 월 30만 원 한도에 3%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대전 사랑 카드 입에 사실 잘 안 붙긴 하는데요. 그 대전시의 지역화폐 운영 계획이 나오니까 뭐 기대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제 주변에서는 기대하는 사람도 거의 못 봤고요. 네. 우선 지역화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83억 원과 시비 208억 원 합쳐봐야 9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뭐 11%밖에 안 되죠. 지역화폐 예산을 아예 없앴다가 국비가 지원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만 내는 꼴이 된 거고요. 규모가 너무 작다. 네. 둘째 그 캐시백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온통대전은 원래 월 사용 한도가 100만 원에서 캐시백 할인율이 10% 수준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까지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장우 시장이 취임하고 작년 8월에 월 사용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캐시백 할인율을 10%에서 5% 반토막으로 낮추었다가 올해 초에는 아예 중단을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 나온 계획안에는 월 30만 원 사용 한도에 캐시백 할인율을 겨우 3%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 할인 받느니 차라리 신용카드 50일 있다 내고 대금을 마일리지 그렇죠. 받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 할인율 갖고는 소비 유인책이 되기 힘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지역 화폐 쓸 수 있는 가맹점도 범위를 대폭 축소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서도 규모 30억 원, 매출 규모가 30억 원 이사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것도 경기도나 제주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제주도는 아예 정부 방침 안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뭐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허용한다 이런 방침을 세울 정도인데 네. 대전에서는 그 30억 원 규모보다 훨씬 적은 매출의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써야 대전 사랑카드를 7% 할인율을 적용하고 5억 원이 넘으면 3%밖에 할인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7% 할인받기 위해서 가맹점을 찾아다녀야 되는 웃지 못할 총국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아니냐. 찾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할인율을 좀 더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그 낙인을 찍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결국은 소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할 것 같은데 그 기준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고요. 취약계층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고 또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또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대전도 줄였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를 오히려 확대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네, 여러 군데 조사해 봤습니다.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뭐 인근에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대전만 유일하게 지역화폐 정책이 인색하고요. 충남 천안시, 방금 천안시 시의원 다녀가셨는데 네. 지역화폐인 그 천안사랑 카드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올해 이제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630억 원 규모의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고 여민전 캐시백 지급 한도를 이달부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히려 10만 원 늘렸다고 합니다. 네. 캐시백 비율도 기존 5%에서 7%로 2%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뭐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지역화폐 예산 늘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강원도가 특히 많습니다. 영월군에서 지급 한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강릉시도 3월부터 강릉페이 지역화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역화폐 발행액도 1,760억 원으로 강원도 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규모도 늘리고 그다음에 혜택도 늘리고. 예. 그리고 춘천시도 3월부터 춘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8%로 늘린다고 했고요. 우리의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네요. 예, 추석과 연말에는 할인율을 10%까지 늘리기도 합니다.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발행액도 당초 430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뭐 경기도도 또 지역화폐 확대하는 방안을 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거긴 뭐 전체 발행액이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에만 이미 4,700억 원을 이미 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국가 예산은 줄었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늘리는 게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지역화폐 예산을 당연히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대전시 지역화폐는 그래도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 지역화폐 예산을 적어도 제 생각에는 1천억 원 정도는 확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전시 인구나 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봐야 전체 예산 7조 5천억 원의 1.3%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대전 시민에게 돌아가는 어차피 거고. 도는 돈이고. 네. 그중에 상당액은 또 소득세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오히려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예.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 선별복지한다고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꼬리표 붙여서 시민 차별하지 말고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전 사랑 카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명절이나 축제 등 그 특정 시기에만 사용하게 하면은 시민들 헷갈리거든요. 언제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상 회복은 못하더라도 작년 8월부터 이장우 시장이 시행했던 것처럼 사용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하고 캐시백 환율을 5% 지급하면은 지금 사용자 수를 보면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산이 한 90억 원 들어가요. 네. 한 달에. 예. 그럼 1년 해봐야 1,000억 원? 네네. 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1.3%. 예. 그 정도는 대전 지역에서 얼마든지 하고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초가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은 기꺼이 투입하는 것이 그렇죠. 네, 좋은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 확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재정 자립도 얘기하는데 대전시가 이미 재정 자립도는 지역 지자체 가운데선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우리 예산 규모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바른경제 오늘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대전시가 내놓은 지역화폐 개편안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태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김영란법 이 음식